내 이름은 이지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제707 특수임무단 대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국가가 가장 힘들고 위험할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부대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 지독하고도 영광스러운 부대의 유일한 여군 팀장이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비상 사이렌 소리로 시작된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20킬로기 넘는 군장을 메고 끝이 보이지 않는 연병장을 달리고 또 달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훈련에는 어떤 예외도 어떤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독한 년이라고 말한다.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이 지옥 같은 훈련을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견뎌내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 악랄한 근성과 도끼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나는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이 군대라는 거대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되겠다는 아주 거대하고도 당찬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이유이자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오늘의 훈련은 산악침투 훈련이었다. 우리는 완전 군장을 한 채 험준한 산악지형을 지도와 나침반 하나에 의지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 지점까지 돌파해야만 했다. 나는 나의 팀원들을 이끌고 쉴 새 없이 산을 올랐다. 나의 팀원들은 모두 나보다 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를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약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그 어떤 남자보다도 더 강인한 체력과 그 어떤 지휘관보다도 더 냉철한 판단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신뢰하고 있었다. 우리는 전우였고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훈련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우리 팀의 막내인 김이병이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갓차대 배치를 받은 신병이었고 아직 특수부대의 이 혹독한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거칠었다. 야, 김이병 정신 안 차려. 너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낙오되게 생겼잖아. 다른 팀원 한 명이. 그를 향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만해. 누구나 처음은 힘든 법이다. 나는 김이병의 곁에 앉아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군장은 그의 몸에 맞지 않게 잘못 꾸려져 있었다. 나는 그의 군장을 다시 고쳐 매주고 나의 배낭에서 비상식량과 물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괜찮아. 먹고 힘내. 그리고 기억해. 전우란 이럴 때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야. 절대 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 나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김이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군장의 일부를 나의 배낭에 옮겨 실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자, 이제 다시 가볼까.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저 고지를 가장 먼저 점령하는 거야. 나의 격려에. 김이병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침내 그날의 훈련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목표 지점을 점령할 수 있었다. 훈련을 마친 후 나는 나의 관물대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안에 붙여놓은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자 나의 유일한 우상인 박서연 장군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외롭게 걸어간 위대한 선배였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나의 꿈을 그리고 나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잡곤 했다. 바로 그때 부대 전체에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 장병은 즉시 부대 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으로 달려나갔을 때 그곳에는 우리 부대의 모든 장병들과 함께 낯선 군복을 입은 한 무리의 군인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바로 앞으로 몇 주간 우리와 함께 연합훈련을 진행하게 될 미군 특수부대원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주 건장한 체격에 오만한 눈빛을 가진 미군 중사였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를 그리고 우리 부대 전체를 얕잡아 보는 듯한 어떤 불쾌한 기운을 읽었다. 나는 직감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시간들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의 이 평온했던 군 생활에 아주 거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다시 한번 싸워야만 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부대 연병장에는 그 어떤 훈련 때보다도 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 스캐닝 7 특임단 최정예 알파팀과 미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최정예 브라보팀이 함께 연합훈련을 진행하게 될 터였다. 그것은 양국의 우호를 다지고 서로의 전투 기술을 배우는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 나는 우리 알파팀의 팀장으로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의 팀원들은 모두 나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이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함께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며 그 어떤 혈연보다도 더 진한 전우회를 다져온 하나의 팀이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미군 부대의 군용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트럭이 멈춰서고 그 안에서 아주 건장한 체격과 함께 오만함으로 가득 찬 눈빛의 미군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선두에는 바로 어제 내가 보았던 그 거만해 보이는 미군 중사 존슨이 서 있었다. 그는 우리를, 그리고 특히 여자인 나를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그 무례한 시선 앞에서 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그리고 이 연합훈련의 파트너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슨 중사, 나는 이번 연합훈련의 한국군 측 팀장 이지은 대위입니다. 그는 나의 손을 아주 거칠게 그리고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힘으로 나를 제압하고 기선을 잡으려는 아주 유치하고도 원초적인 도발이었다. 나는 그의 그 도발에 피식 웃으며 그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맞잡아 주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함께 시작되었다. 훈련 준비 과정 내내 존슨 중사와 그의 팀원들의 나를 향한 무시와 희롱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능력을 그리고 나의 리더십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하려 들었다. 우리가 함께 장비를 점검할 때 존슨은 나의 K2 소총을 보며 말했다. 총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들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은데요. 제가 대신 들어줄까요? 그의 그 배려, 섞인 말 속에는 여자는 총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아주 뿌리 깊은 성차별적인 편견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존슨 중사,
나는 이 총으로 당신보다 더 많은 사과를 마칠 자신이 있으니. 나는 그의 그 가짜는 도발을 차가운 미소와 함께 받아쳤다. 작전 회의 시간은 더욱더 가관이었다. 내가 이번 훈련 지역의 지형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의 침투 경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면 그들은 나의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혹은 대놓고 무시하며 나의 부하인 남자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들은 나를 이 팀의 리더가 아닌 그저 통역이나 하는 여자 장교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그 모든 무례함과 모욕을 묵묵히 참고 견뎠다. 나는 아직 나의 발톱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그 오만함의 대가를 얼마나 끔찍한 방식으로 치르게 될지를 아주 차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우리의 첫 번째 연합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의 첫 번째 과제는 양 팀의 팀워크와 전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상 인질 구출 작전이었다. 작전 브리핑이 열리는 회의실 안 한미 양국의 모든 지휘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와 존슨 중사는 각자의 작전 계획을 발표해야만 했다. 내가 먼저 인질이 갇혀있는 건물 내부의 구조와 예상되는 적의 병력, 그리고 우리의 침투 경로와 보급 계획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식량과 탄약 보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였다. 존슨 중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장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거만하고도 모욕적인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다. 자, 우리 대위님께서는 적어도 중요한 건 전문가이시군요. 그렇죠. 대위님, 이번 임무에서는 주방이나 담당하시고 총 쏘는 건 남자들에게 맡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그 마지막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나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의 부하인 미군들은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나의 부하인 우리 팀원들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참관인 자격으로 앉아있던 양국의 지휘관들 역시 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조롱하고 있는 존슨 중사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나의 눈빛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적을 마주한 자의 차갑고도 서늘한 살기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한 그러나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좋은 제안이군요. 존슨 중사. 나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그 남자들의 실력이 과연 우리 여군 한 명을 상대할 만한 수준은 되는지를 말입니다. 나의 그 당당한 선전포괴,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나의 이 무대 위에서 나의 실력으로 저 오만한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짐했다. 나의 그 당돌한 선전포괴.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존슨 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잠시 동안 멍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그 모욕적인 농담에 내가 울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혹은 그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오히려 그에게 정면으로 결투를 신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함께
어떤 참을 수 없는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물들어갔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병들, 그리고 자신의 상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감히 한낱 동양인 계집애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물러선다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A sparring match you against me. 그가 비웃음과 함께 말했다. Lady, you must be crazy. 좋아.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상대해주지. 그는 나의 도발을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내일 아침 첫 번째 훈련은 양국군의 친선과 단합을 위한 격투기 시범으로 하지.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합의 주인공은 바로 나와 여기 계신 이 용감한 대한민국의 여군 대위님이다. 모두들 기대해도 좋을 거야.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테니. 그는 나를, 그리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의는 그렇게 아주 기묘하고도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그날 밤 우리 부대 막사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의 팀원들은 모두 걱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부팀장이자 가장 오랜 전우인 박중사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위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꼭 하셔야겠습니까? 저 존슨이라는 놈. 보통 놈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 미군 특수부대 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격투기 챔피언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위님께서 아무리 뛰어나시다고 해도 체급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건 너무 무모한 싸움입니다. 나는 그런 그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중사, 걱정해주는 건 고맙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관물대에 붙여놓은 박서연 장군님의 사진을 가리켰다. 저분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근육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정신력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 다져진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지난 10년간 그 어떤 남자 군인들보다도 더 독하게 나 자신을 단련해왔다. 그러니 믿어라. 나는 결코 지지 않는다. 나의 그 단호한 말에 팀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믿음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훈련장의 중앙에는 사방이 로프로 둘러싸인 정식 격투기 링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 707 부대원들과 미군 그린벨의 부대원들, 그리고 양국의 지휘관들까지 수백 명의 군인들이 앞으로 벌어질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나는 링 위로 올라섰다. 내 맞은편에는 거대한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며 존슨 중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나를 얕잡아보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침내 시합의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렸다. 땡! 존슨 중사는 시작과 동시에 성난 황소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그 압도적인 힘과 체격으로 나를 단숨에 제압해버릴 생각인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 거친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나는 아주 가볍고 유연한 스텝을 이용하여 그의 공격을 살짝 옆으로 비껴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나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등 뒤로 파고들어 그의 목덜미를 나의 팔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나의 모든 체중을 실어 그의 몸을 뒤로 잡아당겼다. 그는 중심을 잃고 거대한 몸집이 그대로 링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굴욕감에 분노하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의 모든 공격을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받아넘기고 오히려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유도와 합기도, 그리고 태권도를 합쳐 내가 지난 수년간 갈고 닦아온 나의 기술 앞에서 그의 그 단순하고 거친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시합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몇 번이고 링 바닥에 매다 꽂았다. 관중석에서는 처음에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우리 부대원들의 입에서 이제는 열광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반면 자신들의 영웅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한낱 동양인 여자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미군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굴욕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존슨 중사는 체력이 바닥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 마지막 공격마저도 가볍게 피하고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그의 팔을 꺾어 완벽한 서브미션 기술을 걸었다. 탭탭탭 그는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링 바닥을 세차게 두드리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아댕. 시합 종료를 알리는 공이 울렸다. 링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의 위에서 내려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분함과 굴욕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향해 나의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승자의 아량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의 그 마지막 자비마저도 거칠게 뿌리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도망치듯 링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홀로 링 중앙에 서서 나를 향해 쏟아지는 수백 명의 환호성을 듣고 있었다. 나의 첫 번째 싸움은 그렇게 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나는 여자라는 편견, 그리고 동양인이라는 편견을 나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깨부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를 향한 어떤 지독한 증오와 함께 더 큰 복수를 예고하는 섬뜩한 불꽃을 보았다. 나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내가 격투 시합에서 존슨 중사를 완벽하게 제압한 그날 이후 훈련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하고 또 팽팽하게 변해 있었다. 나의 팀원들은 나를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신뢰와 함께 어떤 경외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여군 장교가 아닌 그저 가장 강하고 믿음직한 지휘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군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그것도 한낱 동양인 여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깊은 굴욕감과 함께 나를 향한 어떤 적개심을 품게 된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희롱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침묵으로 나와 나의 팀원들을 경계하고 또 견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존슨 중사의 변화는 더욱더 극적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 오만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패배자의 그것과도 같은 깊은 굴욕감과 함께 나를 향한 지독한 증오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훈련 시간 내내 나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의견이라도 내려 하면 못 들은 척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의 그 유치한 적대감은 오히려 그를 더욱더 초라하고 우습게 만들 뿐이었지만 나는 그의 그 침묵 뒤에
더 크고 위험한 복수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그는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나의 약점을 찾아내어 나를 무너뜨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며칠 뒤 마침내 이번 연합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48시간 동안 진행되는 가상대테러 종합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의 내용은 이러했다. 가상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점령당한 폐공장 지대에 우리 707 알파팀과 미군 그린벨의 브라보팀이 동시에 침투하여 적들을 모두 소탕하고 그곳에 갇혀있는 인지를 구출해내는 것이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양 팀의 전투 능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질적인 두 개의 부대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복합적인 훈련이었다. 나는 우리 알파팀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존슨 중사는 브라보팀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이번 작전의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했다. 작전 브리핑 시간, 나는 내가 지난 며칠간 훈련 지역의 모든 지형과 예상되는 모든 변수들을 분석하여 수립한 아주 정교하고도 대담한 작전 계획을 발표했다. 나의 계획은 양 팀이 각기 다른 두 개의 경로로 동시에 침투하여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내부에서 만나 인지를 구출한 뒤 가장 안전한 경로를 통해 함께 퇴출하는 것이었다. 나의 그 완벽한 계획에 참관인 자격으로 앉아있던 양국의 지휘관들은 모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존슨 중사 역시 나의 계획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 순순한 태도 뒤에 숨겨진 어떤 불길한 의도를 읽고 있었다. 마침내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랐다. 나와 나의 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우리가 맡은 침투 경로를 향해 유령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존슨 중사가 이끄는 브라보팀 역시 반대편에서 침투를 시작하고 있어야만 했다. 우리는 아주 순조롭게 폐공장 지대의 외곽 경계선을 돌파하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그때였다. 우리의 무정위에서 존슨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 여기는 브라보. 현재 A구역 3층 복도는 깨끗하다. 안심하고 진입해도 좋다. 이상 그의 그 보고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사전에 분석한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적의 매복에 가장 취약한 아주 위험한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연합훈련이라는 특수성과 동맹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의 보고를 믿어보기로 했다. 나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A구역 3층 복도를 향해 진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의 모든 사방에서 끔찍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타타타타타. 그곳은 존슨의 말처럼 깨끗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바로 적들의 완벽한 킬존이었다. 우리는 그의 그 의도적인 거짓 정보로 인해 적들의 함정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매복이다 전원 즉시 엄폐하라. 나는 소리치며 몸을 날려 기둥 뒤로 숨었다. 하지만 이미 나의 팀원들 중 2명이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 처리되고 말았다. 나는 분노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존슨 중사의 고의적인 사보타주였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연합훈련의 성공과 심지어는 우리 팀원들의 안전마저도 미끼로 던져버린 것이었다. 나는 나의 분노를 억누르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적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아주 불리한 위치에 고립되어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었다. 나는 무정의를 통해 브라보 팀에게 긴급히 지원을 요청했다. 브라보, 여기는 알파적의 매복에 걸렸다. 즉시 B구역에서 교란 작전을 펼쳐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켜달라 반복한다. 즉시 교란 작전을. 하지만 나의 그 다급한 요청에 무정의 너머에서는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존슨 중사는 나의 무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동맹군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오직 나의 판단과 나의 팀원들의 능력만으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돌파해야만 했다. 나는 나의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들의 지휘관인 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마지막 결심을 내렸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해주지. 나는 너희들의 그 비겁한 배신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너희들의 그 오만한 머리 위에 패배라는 이름의 낙인을 찍어줄 것이다. 나는 작전 지도를 펼쳐들었다. 그리고는 나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아주 대담하고도 기상천외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나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우리는 적들의 완벽한 함정, 즉 킬존의 한가운데에 고립되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가상의 총탄 세례 속에서 나의 팀원들은 각자의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긴 채 나의 다음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훈련 상황임을 알리는 공포탄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마치 실제 전쟁터의 그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대위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팀장인 박 중사가 무정의를 통해 내게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인 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나의 머릿속에서 이 폐공장 지대의 모든 구조와 적들의 예상 이동 경로, 그리고 우리를 배신한 저 비겁한 아군, 즉 존슨 중사의 브라보 팀의 현재 위치까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내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이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고 퇴로는 이미 적들에게 차단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브라보 팀은 우리의 지원 요청을 묵살한 채 어딘가에서 우리가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을 터였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나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이 훈련장의 설계도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던 하나의 희미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바로 이 폐공장 지대의 지하에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아주 낡고 복잡한 구조의 하수 처리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곳은 작전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모두가 잊어버린 버려진 공간이었다. 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바로 저곳이다. 저 어둠 속의 길이 우리를 이 지옥에서 구해줄 유일한 퇴로이자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공격 루트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즉시 팀원들에게 무정의를 통해 나의 새로운 작전 계획을 하달했다. 알파팀, 여기는 알파 리더. 지금부터 내 명령을 똑똑히 듣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적들의 눈을 피해 지하를 통해 이동한다. 내 지하 말씀이십니까? 그래.
이 건물 바닥 아래 낡은 하수 처리 시설이 있다. 그곳을 통해 우리는 적들의 배후로 그리고 인질이 잡혀있는 중앙통제실로 직접 침투할 것이다. 나의 그 기상천외한 계획에 팀원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나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적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기만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연막탄을 적들의 예상 침투 경로 반대편으로 던졌다.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적들은 우리가 그쪽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모든 화력을 그곳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전원 바닥에 설치된 맨홀 뚜껑을 폭파하고 지하로 진입한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나의 명령과 함께 우리 팀의 폭파 전문가가 소형 접착 폭탄을 이용하여 낡은 콘크리트 바닥의 맨홀 뚜껑을 아주 작은 소음과 함께 폭파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둡고 좁은 구멍 속으로 한 명씩 유령처럼 사라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지하의 하수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또 복잡했다. 악취와 함께 사방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우리의 발밑에서는 축축하고 더러운 물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 하나에 의지하여 내가 미리 암기해두었던 지하시설의 설계도를 따라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마침내 인질이 잡혀있는 중앙통제실의 바로 아래 지점에 도착했다. 나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마지막 침투를 준비시켰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소형 폭탄을 이용하여 통제실의 바닥을 폭파하고 순식간에 안으로 진입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몇 명의 적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총구 앞에서 쓰러져 갔다. 우리는 마침내 인질을 구출해냈다. 우리는 구출한 인질과 함께 다시 지하 통로를 통해 적들의 모든 경계망을 뚫고 약속된 퇴출 지점으로 향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훈련 종료 시간은 아직 30분이나 남아 있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포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훈련장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훈련을 참관하던 모든 지휘관들과 심지어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던 존슨 중사와 그의 브라보팀조차도 인질과 함께 유유히 걸어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적들의 매복 속에서 전멸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터였다. 나는 훈련 지휘본부로 가 지휘관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작전 과정을 보고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버려진 지하 하수도를 이용하여 적들의 허를 찔렀는지, 그리고 존슨 중사의 브라보팀이 어떻게 나의 지원 요청을 묵살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들과 함께 아주 상세하고도 논리적으로 보고했다. 나의 보고가 끝나자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나를 향한 놀라움과 함께 존슨 중사를 향한 깊은 분노가 떠오르고 있었다. 존슨 중사는 자신의 모든 비겁한 행동이 탄로 나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승리였다. 나는 단순히 이 가상훈련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지혜와 리더십으로 나를 멸시했던 저 오만한 남자들의 코를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방식으로
납작하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나는 그런 그의 비참한 모습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를 지나쳐 나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의 팀원들에게로 향했다. 나의 진짜 전쟁은 그렇게 또 한 번 나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나와 나의 팀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부대로 복귀했다. 우리의 얼굴에는 비록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완수해냈다는 깊은 자부심과 함께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번 연합훈련의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공식적인 디브리핑이 열렸다. 회의실 안에는 한미 양국의 최고 지휘관들과 함께 이번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장병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우리 알파팀의 팀장으로서 가장 먼저 연단에 올라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가 수행했던 모든 작전 과정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감정도 싣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의 매복을 돌파하고 인지를 구출했으며 무사히 퇴출에 성공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나의 보고가 끝난 후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모든 상황이 기록된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들은 훈련장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우리 팀원들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 그리고 상공을 떠다니던 드론을 통해 촬영된 것들이었다. 영상은 존슨 중사가 이끄는 브라보 팀이 내게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거짓 정보에 속아 우리 알파팀이 적들의 완벽한 킬존 한가운데로 진입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 세례 속에서 나의 팀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그 끔찍한 장면 앞에서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영상 속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브라보 팀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그 절박한 요청을 묵살한 채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전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그 비겁하고도 잔인한 모습이 화면에 드러나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식과 함께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은 내가 어떻게 기지를 발휘하여 버려진 지하 하수도를 통해 적들의 배후로 침투하고 마침내 인지를 구출해내는지를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나의 그 대담하고도 창의적인 전략 앞에서, 그리고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나의 리더십과 나를 믿고 따라준 나의 팀원들의 완벽한 팀워크 앞에서 회의실 안의 모든 지휘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든 영상이 끝난 후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진실은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번 연합훈련의 미군 측 최고 책임자인 삼성 장군 제임스 메가더 장군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담긴 눈으로 자신의 부하인 존슨 중사를 쏘아보았다. 사전 존슨,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회의실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You have not only failed this mission. You have betrayed our allies. You have endangered soldiers, and you have disgraced the uniform of the United States Army. 당신은 이번 임무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동맹군을 배신했고 당신의 전우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무엇보다 당신이 입고 있는 이 위대한 미군의 군복을 더럽혔다. 그는 존슨 중세에게 이 자리에서 즉시 그의 모든 지휘권을 박탈하며 그를 포함한 브라보팀 전원을 이번 연합훈련에서 강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군사법정에 서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중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잿빛으로 변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그 오만했던 자신감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자존심은 그렇게 나의 손에 의해 그리고 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나 버린 것이었다. 다음으로 메가더 장군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나에게 아주 정중하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전했다. Captain Lee, on behalf of the U.S. Army, I offer my deepest apologies. Your leadership and your team's performance were exemplary. 당신과 당신의 팀이 보여준 그 놀라운 용기와 지혜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는 나를 향해 장군으로서의 예를 갖추어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나는 그의 경례를 받으며 함께 답례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나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이번 연합훈련의 한국군 측 참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나의 유일한 우상 박서연 장군님이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대위, 오늘 아주 잘했네. 자네의 그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심장, 아주 인상 깊었어. 나는 나의 우상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여군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모든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꿈을 잃지 않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내게 나누어 주었다. 자네를 보니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군. 그녀는 나를 아주 따뜻하고도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포기하지 말게. 이 대위, 자네는 분명 대한민국군의 역사를 새로 쓸 위대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길을 자네의 곁에서 함께 응원하겠네. 나는 그녀의 그 진심 어린 격려와 인정 앞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내가 지난 10년간 그토록이나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다.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은 그렇게 나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진짜 꿈을 향한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나의 등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편견이나 장애물도 없었다. 오직 나를 믿어주는 든든한 전우들과 나의 길을 비춰주는 위대한 선배의 응원만이 함께할 뿐이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미 연합훈련에서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던 그 사건은 나의 군 생활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 후 몇 번의 진급을 거듭하여 이제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가장 젊은 작전처장, 즉 중령의 계급장을 달게 되었다. 그리고 내게는 나의 오랜 꿈이었던 여군 최초의 사단장을 향한 아주 중요한 임무 하나가 더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을 가르치는 전술학 교관의 임무였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사관생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특히 나는 여생도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나는 그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수십 년 전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에 맞서 홀로 이 험난한 군인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나의 그 어리고 서툴렀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멘토이신 박서연 장군님의 지원을 받아 육군사관학교 내에 여생도들만을 위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그 프로그램은 단순히 그들의 전투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군대라는 거대한 유리천장 속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어떻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모욕과 무시를 견뎌내야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시련을 나의 실력으로, 그리고 나의 의지로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군대는 여러분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의 벽을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벽은 여러분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벽을 뛰어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떤 남자 군인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한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동료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진심 어린 격려와 가르침 속에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느덧 내가 육군사관학교에서 보낸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훈련 날이 밝았다. 그날 나는 나의 제자들과 함께 내가 10여 년 전 특수부대 시절에 훈련을 받았던 바로 그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마지막 야외 기동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훈련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혹독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 속에서 우리는 완전 군장을 한 채 험준한 산을 오르고 또 올라야만 했다. 몇몇 생도들은 체력이 바닥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젖은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과거 나의 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었다. 힘든가? 나도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전우다. 그리고 전우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법이다. 자, 일어나라. 저 앞에 있는 고지가 바로 우리의 목표다. 나의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부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전 먹던 힘까지 다해 마지막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훨씬 앞질러 목표 지점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뜨거운 보람과 함께 행복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꿈을 꾸고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꿈을 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미래의 여군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 훈련을 마친 후 나는 진흙투성이가 된 생도들과 함께 부대의 작은 식당에 둘러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아주 반가운 얼굴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바로 몇 년 전 이등병이었던 나의 아들, 이제는 전역하여 늠름한 청년이 된 김진우였다. 그의 손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그리고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앞에는 여전히 내가 넘어야 할 수많은 벽들이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를 믿고 따라주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나의 제자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함께, 그리고 나를 향한 아들의 그 따뜻한 사랑과 함께 가장 눈부시고도 의미 있는 모습으로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조국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훈련하던 특수부대 707특임단 여군을 희롱하던 미군들의 충격 결말, 여군 최초 사단장이 꾸민 여군에게 혼쭐 나는데 라는 통쾌한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사회 속에서 한 여군이 겪게 되는 부당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실력과 리더십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이지은 대위는 자신에게 가해진 개인적인 모욕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더 큰 대의와 사명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강한 군인이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뒤를 따를 또 다른 후배 여군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란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따뜻한 리더십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유리천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벽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지은 대위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자신만의 위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열정과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